네, 안녕하세요. 누리랩의 최원혁입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CDR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CDR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면은 저는 93년도부터 악성 코드를 분석을 했었고요. 그리고 키콘 백신이라는 이름의 백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앞으로 설명드릴 CDR이라는 기술 자체가 바로 이제 백신과 또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어,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기본적으로 이런 메일들은 아마 한 번쯤 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첨부 파일이 존재하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첨부 파일 자체가 무단 사용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R집으로 압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R집으로 압축된 파일이니까 결국 일반 국내 사용자들은 충분히 열어볼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열어본 문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PDF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앞서서 발표해 주신 변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셨을 때 제로 트러스트를 얘기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메일 솔루션들은 아마도 실행 파일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다 위험하다라고 간주를 하고 대부분의 스팸 메일에서는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그리고 압축 파일 이런 경우들은 그래도 이제 뭐 1차적으로 백신을 가지고 검사를 하긴 하겠지만 백신 검사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통과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셨을 때도 지금 PDF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파일을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 첨부 파일 자체를 열게 된다라면은 아마도 당신의 PC에서는 아마 랜섬웨어가 감염됐을 수 있다라는 거죠. 랜섬웨어에 감염이 된다면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문서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암호화가 되고 이 내용들은 결국 다크웹을 통해서 공개되는 경우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분의 표적 공격들의 대다수는 이메일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94% 정도가 첨부 파일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실행 파일의 대다수는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별로 전송을 하거나 했을 때 상대방이 열어보거나 실행할 가능성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보시는 아래쪽에 나와 있는 한글 파일 또는 워드, PDF 이런 파일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사용자들은 이제 열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압축이 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경우들도 결국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이 파일들을 클릭하셔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랜섬웨어라든지 또는 악성 코드에 추가적으로 감염되는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사용자들이 생각하셨을 때 또는 뭐 기업의 관리자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백신이 이것을 다 알아서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백신도 저런 형태의 문서 파일들이 뭔가 숨어있는 악성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탐지를 하고 네, 차단을 해줍니다. 하지만 악성 코드 자체가 결국은 백신을 우회하는 방법론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어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뉴스들이 이제 아래쪽에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백신을 어떻게 피했는가 간단한 방법 또는 거기에서부터 고급형까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백신의 원리를 알면은 우회가 가능한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미 외국에 있는 백신 개발자가 이것들을 구현해 봤다라는 뉴스들도 실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백신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너무나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변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로 트러스트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들여다 봐야 되는 상황이 이제서야 온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이제 첨부 파일들은 모두 다 안전하지 않다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글로벌 IT 자문 기업인 가트너에서는 악성 코드 회피 기술 자체가 너무 발전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CDR 기능을 사용해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제 가트너의 웹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CDR이라는 이 용어 자체가 이제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DR이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Contents Disarm and Reconstruction이라고 해서 컨텐츠를 해체하고 그것들을 다시 재구성하는 기술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구성을 한다라는 이 표현에서 그러니까 해체를 하고 난 뒤에 재구성, 결국 이 사이에 어떤 일을 저희가 처리를 하는 건데요.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부분을 저희는 데이터 살균 솔루션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이 항상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더 뭔가 해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우리에게 있어서 악성의 콘텐츠가 존재한다고 판단이 되어지면은 그것을 삭제해버리고 이것을 다시 재구성하는 형식을 띠면서 깨끗한 문서를 만들어내겠다는 것이 바로 이 CDR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 CDR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언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CDR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는 2000년도의 초반 매크로 바이러스를 치료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좀 이야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크로 바이러스의 등장은 이미 94년도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백신들, 외산 백신들 모두 다 거의 94년, 95년도에 이미 매크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매크로 바이러스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실행 파일에만 뭔가 바이러스가 감염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 기술 자체가 결국 문서도 이제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결국 이런 취약점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한글 파일, 또 결국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매크로 바이러스라고 하는 거는 MS 오피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을 테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MS 오피스도 가능하다라면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한글 파일도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취약점 등을 통해서 한글 파일도 역시 악성 코드에 감염을 시킬 수 있고 이것을 가지고 사용자들한테 메일을 통해서 뭔가 감염시킬 수 있는 어떤 주체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한글, 이제는 MS 오피스는 물론이고요. PDF들, 그리고 각종 이미지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악성 코드의 개발이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CDR이라고 하는 이 기술 자체가 결국은 탐지에 의존한다기보다는 무조건 뭔가 해체 작업을 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는 어떤 위협 방지 기술입니다. 그래서 문서 내에 숨겨져 있는 이런 악성 컨텐츠의 위협을 그냥 제거를 해버리는 거죠. 아예 그러한 요소 자체가 있을 법한 내용들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재구성하게 되면은 결국 안전한 문서로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대다수 스팸 솔루션들에서는 최근 그 본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그것도 위협을 할 수 있으니까 아예 이메일의 본문을 이미지화 시키는 것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화가 되면은 결국 그 문서들을 제대로 클릭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또는 한글 파일 자체를 또 이미지 변환을 해서 그 이미지를 봐라, 미리 보기를 제공해 주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하는 거는 단순히 뷰어의 입장에서는 가능할 수 있지만 실제 이 메일을 받은 사람은 편집을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뷰어의 입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한글 파일 자체를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로 변환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글을 한글 파일로 그냥 내보내줘야지만 결국 제대로 된 편집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CDR이라는 기술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DR 자체가 말씀드렸던 이 악성 코드가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회하는 기술들 그리고 제로데이 기술들을 결국 제로데이를 이용한 표적 공격들을 결국 사전에 방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라고 이제 가트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대다수의 그 내용들 중에서는 제일 많이 하는 부분들이 매크로 부분들, MS 오피스에 있는 매크로들 그리고 한글 같은 경우에는 자바스크립트들 그리고 한글 파일이나 또는 오피스 문서 안에 새로운 객체들을 추가하는 겁니다. 이 객체도 역시 악성의 객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객체들 그리고 내부에다가 또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서
한글 오피스 문서라든지 여기 안에다가 실행 파일을 넣어두는 경우들, 그리고 취약점들, 이런 것들이 결국 어떻게 보면 문서의 위험 요소들이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을 C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이 무해화 과정 자체가 결국 컨텐츠를 먼저 정밀하게 검증 작업을 먼저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매크로가 존재하는지, 자바스크립트가 존재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가 쭉 체크를 하고 그 부분들을 정밀 검증한 다음에 이것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하나라도 있다라면 먼저 이제 분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스크립트가 있다라면 그 스크립트를 아예 지워버리고 난 뒤에 다시 재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내보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형태의 악성 코드들은 결국 다 제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물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선은 액션 컨텐츠라고 저희가 이제 명명을 하는 정보들입니다. 우선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파일은 저희가 한글 저희 누리랩에서 배포하고 있는 한글 스캔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일반 한글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한글 프로그램을 쓰시면서 자바스크립트가 내부에 있다라는 것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한글 A. 한글 파일 이런 파일들을 실제 저희가 열어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자바스크립트 소스 코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다수의 정상적인 스크립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주석 표시와 함께 투두라고만 적혀 있어요. 그런데 비정상적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이 한글 파일 안에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투두라는 주석문도 보이긴 하지만 여기에 보시면은 펑션이라고 해서 새로운 펑션이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한글 파일을 열었을 때 이런 스크립트 자체가 실행이 되고 악성의 행위를 하게끔 설계가 된 유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들은 결국 저희가 스크립트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지워버리고 다시 재조립을 하게 되면은 이런 형태의 공격은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액션 컨텐츠의 이슈입니다. 물론 앞서 설명드렸던 MS 오피스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매크로들이 이제 대다수가 그런 형태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S 오피스에 있는 매크로들도 액션 컨텐츠의 계열이다라고 저희는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저희가 이제 익스터널 링크 부분인데요. 아마 이런 경우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한글이라든지 또는 이런 오피스 계열들의 문서를 작성하시다 보면은 우리가 웹 주소라고 생각되어지는 정보들을 우리가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를 딱 클릭하는 순간 이 부분에 링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우스를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링크를 따라가려면 컨트롤 키를 누른 채 클릭을 하십시오라고 해서 요 정보를 그대로 따라하게 되면은 해당 웹사이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웹사이트로 가게 되 뭔가 공격자가 이런 식으로 악성 코드를 이 웹사이트에 준비를 해 두는 거죠. 그러면은 웹사이트를 요 문서에서 이 링크를 클릭하는 순간 결국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 결국 뭔가 공격을 받는 형태로 만들어질 겁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외부 링크라고 해서 이제 익스터널 링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문서 내에는 내부에서 내부로 점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링크 같은 경우에는 1페이지에서 100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내부 링크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부 안에서 발생하는 링크들은 별로 뭔가 악성의 컨텐츠로 있다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경우들은 잘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익스터널 링크라고 해서 외부로 가는 링크들,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다라고 할 수 있겠고, 결국 CDR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링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용자가 들여다보는 이 문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도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툴팁 자체가 뜨지 않는 형태로 유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서를 보는데도 문제가 없긴 하지만, 그리고 편집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링크만 이제 결국 외부로 가지 못하게끔 막아두는 형태가 바로 CDR 기술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분은 이제 임베딩된 오브젝트들입니다. 이런 거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한글 파일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 마우스로 제가 클릭을 한 상태였을 때 이렇게 표시가 9개의 점으로 표시되는 뭔가가 존재하는 형태가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MS 오피스 계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행 파일을 저 편집할 때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하시면은 해당 실행 파일이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달라붙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런 패키지 내용 열기라고 하는 보안 경고창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에 내용에서는 calculate.exe가 지금 현재 이렇게 대상이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가 만일 실행을 클릭하게 되면은 계산기가 실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파일을 저희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 스캐너라고 불려지는 이 도구에다가 한번 넣어보게 되면요. 보시는 바처럼 여기 바이너리 데이터 공간 안에 여기 빈 001.ol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파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OLE 패키지라고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OLE 정보가 결국 윈도우즈 밑에 시스템 32에 있던 계산기를 여기다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실제 지금은 스트링 정보를 보고 있는 건데요. 실제 이런 텍스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실행 파일의 정보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상적으로 이렇게 실행 파일들을 그냥 저는 정상적인 계산기를 넣어둔 건데요.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여기다가 악성 코드를 넣어둘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제가 단순히 그냥 문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문서들을 다시 좀 전에 보셨던 R집 같은 걸로 이렇게 압축을 하는 겁니다. 결국 R집이라고 압축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외산 백신들 이런 것들은 잘 인지를 못하고 그냥 통과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외산 백신들을 만약 스팸 메일 솔루션 앞단에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형태들은 그래도 탐지할 수가 없을 겁니다. 또는 이것을 한 번 더 압축을 거는 거예요. 다중 압축을 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R집으로 했다가 다시 이번에는 액으로 묶었다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묶게 되면은 아무래도 탐지하는 데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CDR 기술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에 문제가 없을까라는 것들이 이제 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CDR 기술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보안 관리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거 쓰면은 다 모든 것들이 해결돼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보안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업무의 효율성 자체는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의 효율성을 어디까지 가져가야 될지를 저희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것이 CDR 기술 자체의 최대 과제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MS 오피스의 매크로인데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가 액션 컨텐츠를 설명드릴 때 이 MS 오피스의 매크로는 액션 컨텐츠에 해당하고 이런 것들은 삭제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 엑셀 파일의 이런 오피스 매크로들은 굉장히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기도 해요. 금융이나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엑셀 파일의 매크로들을 굉장히 잘 다루시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은 정상 매크로를 식별하고 이것들을 최대한 남겨둘 수 있을까를 계속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CDR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저희가 또 선별해야 될 건 또 선별해야 되는 이게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의 한 방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뭐 나름의 방법은 매크로 바이러스의 그러한 DNA 조직들을 저희가 수집을 하고 그것들과 유사한 유사도를 가지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은 악성이다라고 규정을 하자라고 저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지금 현재 뭐 엑셀이 제일 크고요. 아무래도 엑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매크로를 많이 안 쓰세요. 그런 경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워드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매크로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하게 뭐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모든 매크로들을 다 지워버리는데 엑셀 같은 경우만 유일하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말씀드렸던 유사도를 측정을 하는 방식인 거죠. 매크로 바이러스가 결국 과거 94년도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2000년대 후반이 되면서 거의 매크로 바이러스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형태들이 많거든요. 최근 랜섬웨어 때문에 최근 한 번씩 오피스 계열의 매크로에 이런 랜섬웨어를 다운로드 기능으로서 이제 보통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대다수는 거의 매크로 바이러스는 거의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 사례에 있었던 모든 악성 코드들, 즉 매크로 바이러스들을 수집하고 그거와 유사성을 측정해서 정상이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것들은 그냥 스킵을 하고요. 악성 매크로에 가깝다라고 판단되어지면 그 매크로를 그냥 재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요 하나의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적혀 있는 DNA를 통해서 유사도를 측정을 하고 결국 이런 엑셀 파일, 정상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것은 그대로 원본을 그대로 매크로를 살려서 전달하는 방법. 그렇지 않고 이게 악성에 가깝다라고 판단되어지면은 다시 이 매크로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거를 시키고 재조립해서 전달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 통해서 이제 엑셀에 있는 매크로들은 1차적으로 살짝 제로 트러스트의 개념하고는 좀 거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살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CDR 기술들을 어디서 사용해 볼 수 있을까? 뭐 제가 한번 테스팅해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또 그냥 간단하게 사용해 볼 수 있는 데모를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loopet.nuri랩.com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서 저희가 이제 이 데모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 하셔서 실행을 해보시면은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이런 정도의 파일들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보시면은 해당 문서들이 이제 깨끗하게 조립이 되어져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 있게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던 저희의 CDR 제품이 이제 루페라는 개념으로 이제 루페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좀 더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저희가 이런 문서들 기존에 있는 그런 그 스팸 메일이나 이런 쪽에서의 솔루션에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문서들을 최대한 동적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그 문서가 악의적인 행위를 하는지를 체크하는 솔루션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결국 문서를 동적 분석으로 하게 되면은 문서를 실행하고 난 뒤에 일정 시간 동안 그 문서를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을 대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업 내에서 수많은 문서들을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아무래도 그 동적 분석이 끝나는 시점까지 이 문서를 기다리기가 되게 힘든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CDR 기술을 이용해서 해당 문서들이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안정성이 있는지를 체크해서 그냥 이것을 가지고 문서들은 최대한 동적 분석을 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실행 파일만 거기서 선별해서 이제 동적 분석을 하는 경우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형태로 서비스하는 경우들을 좀 본 적이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보통은 이제 망 연계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부망은 그래도 안전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은 네, 이 부분이고요. 내부망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만 결국 뭔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외부에 있는 문서들을 내부망에 집어넣을 때 이때 이제 CDR 기술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는 메일 서버에 이제 보통 탑재해서 이렇게 외부 사용자가 보내온 메일을 내부로 드릴 때 CDR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서 중앙화 솔루션들도 이제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한글 파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문서를 작성하실 거예요. 그 작성된 문서가 내 스토리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결국은 중앙 서버로 가는 거죠. 이 중앙 서버로 가는 과정 중에서 이제 결국 깨끗한 문서들만 가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한번 CDR 기술을 적용해서 문서를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보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CDR 기술의 결론을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CDR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제로 트러스터의 개념으로 출발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서라든지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라고 이제 그냥 결론을 내리고 최대한 뭔가 살균 서비스를 통해서 결국 깨끗한 문서 또는 이미지를 우리가 전달하겠다라는 게 이제 이 CDR 기술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앞으로 등장하는 유형 중에는 결국 다중으로 뭔가 압축이 된 경우들, 여러 뭐 몇 단계에 걸쳐서 압축하는 경우들이 있겠고요. 또는 이것들이 잘 탐지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패스워드를 거는 거예요. 문서라든지 또는 압축 파일에 패스워드를 걸면은 아무래도 이 문서를 저희가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암호를 걸어서 메일을 보내는 거죠. 이 문서의 패스워드는 뭐 1, 2, 3, 4입니다. 라고 본문에는 그 말을 적어두는 거고요. 결국 사용자는 그 문서를 그렇게 해서 열어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네, 이러한 처리 기술들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가져가야 될 차세대 CDR 기술로 네,
어떻게 보면 비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사용성과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강화된 보안성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처리해주는 CDR 솔루션이 이제 결국 필요해지는 거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차세대 CDR 기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공기관에서 2017년도부터 CDR이라고 하는 기술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문서라든지 이런 문서들을 외부로 보낼 때 또는 내부로 가져올 때 모든 것들을 다 CDR이라는 기술을 통해서 깨끗한 형태의 어떤 문서로 만든 다음에 그것들을 서비스하라라고 아예 의무사항으로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요. 국내에서는 아직 이 CDR 기술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사항일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결국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트너에서도 앞으로 가져가야 될 어떤 방법이다. CDR을 권고하고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국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CDR이라는 기술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이 CDR 기술들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처리하고 있는 정보들, 네,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CDR 기술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면은 네,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